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오니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감성적인 음악. 누구나 한 번쯤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DJ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라디오 DJ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장혜섭 선생님을 만나서 실버 라디오 DJ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가 확실히 DJ를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 라디오 DJ를 어떻게 하다 시작이 됐는지 언제 좀 궁금해요. 막내가 대학을 들고 나니까 예. 제 인생에서 벌써 5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방황하던 중에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은빛둥지라는 노인 ICT 평생학습원이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컴퓨터도 배우고 영상 뭐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마침 그 은빛둥지에서 노인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문학과를 전공한 게 가산점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앵커 겸 작가로 활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실버 라디오 DJ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나요? 어떤 추세예요? 네, 그 라디오 DJ 활동이 많은 사람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시니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날에 못 이룬 꿈이었든지 혹은 시니어로서 새로운 도전의 영역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 라디오 DJ 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한 건 언제쯤부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경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 이 활동이 활발하게 붐을 이루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시니어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시니어 교육도 시작하고 또 시니어 방송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방송인 양성 과정을 공부하고 네. 또 자연스럽게 방송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예. 사실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 막연한 그 라디오 DJ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무슨 난 낯도 많이 가리고 말주변도 별로 없는데 하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라디오 DJ라는 게 실제로 좀 많이 어떤가요? 좀 힘든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DJ를 하려면 일단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뭐 음악 선곡 같은 것을 위한 또 컴퓨터도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든가 또 음향 기기도 만질 줄 알고 그래야 된다는 게 이건 그쵸. 어렵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뭔가 기계를 만진다는 예. 것들 자체가 좀 생소하고. 네. 네. 그런데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원고를 써야 된다는 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그 어려운 만큼 보람과 긍지 같은 것은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모두들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다 보면 금방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중장년층 분들이 난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좀 배우고 싶다 하면 어디를 좀 찾아가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그 교육 과정이 없어서 굉장히 전문 PD 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서울 노인복지센터 안에도 방송인 그 양성 교육 과정이 있고요. 또 각 미디어 센터에 이제 방송 PD가 되기 위한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강좌를 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라디오 DJ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을까요? 너무 좀 배우시는 분들 난 기초인데 내가 언제쯤 라디오 DJ에 흡족한 어떤 비슷한 모습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배우면 그래도 기본은 좀 갖춰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송 PD를 뽑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고를 쓸 수 있다든가 또 발음이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가진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개인 그 교육을 다시 합니다. 네. 이제 선배들이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실습 교육까지 2, 3개월 정도 걸리면
이제 보통 방송 PD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빠른 분들은 2개월, 조금 네. 느린 분들은 3개월 정도면은 네, 그래도 네. 조금 활동을 네, 네, 할 수 있는 네. 정도. 저는 혹시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DJ 하는 거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여기 현장에서 생동감 넘치게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그 원고가 있는데 잠깐 보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DJ 어떻게 선생님께서 DJ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 라디오 라디오 실버스타 책 읽고 행복 더하기 오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계절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여름은 청년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봄을 지나 가장 왕성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시기. 어느 계절보다 활력이 넘치는 여름의 진짜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석 같은 계절을 어떻게 즐길까는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첫 곡 듣고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꿈속의 사랑, 홍민이 노래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쉽지 않거든요. 지금 쉽지 않은데 이 목소리가 확실히 연습을 또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 비 오는 날에 촉촉 잠기는 감성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살짝 한번 흉내를 한번.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부끄럽다. 대단합니다. 정말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바깥에 저희가 주파수 맞춰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하시진 않죠 지금? 네.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가. 아나운서 혹시 뭐 지망하셨거나 하셨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엔 시니어분들의 생생한 라디오 DJ 현장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후에 첫 번째 제가 할게요. 송도 삼절의 하나인 그 서경덕, 조선 시대 대학자인 서경덕과 황진이의 사랑 이야기를 시조로 서로 소개하면서 2018년 특히 9월 이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노인들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뉴스 있잖아요. 10시 반에 시작하면 뉴스는 제가 끝난 다음에 뭐 매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두 주에 한 번이든가 이렇게 해서 그날 이제 계획을 짜서 이렇게 방송을 하죠. 순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탑 라디오 방송국. 저는 라디오 실버스타 신명성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이다. 내일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 나이팅게일의 말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문구들이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보며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가능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떠올리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리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고 몇 번 이렇게 리딩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방송할 때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하면 훨씬 좀 방송할 때 순조롭게 말이 나가는데 안 그러면 막 꼬여가지고. 지금 컴퓨터 되게 잘하시는데 이거 하시면서 배우신 거야?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잘하세요? 처음에는 물론 배웠고요. 또 뭐 방송에 관한 일은 저보다 선배님들한테 뭐 소소한 거를 묻기도 해서 배웠는데 컴퓨터 기기는 잘 만집니다.
정하의 가을의 기도 낭송하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찬란한 햇살에 욕심 부리지 않게 행여 꽃 같은 님이라도 쳐다볼까 두려운 물기 잃은 얼굴입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 수급권자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보장 수준도 2020년까지 기준 중위 소득의 45%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제가 써놓은 거가 제 목소리로 방송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청취자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그 방송을 듣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방송한 내용이 즉각적으로 그 반응이 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보내준다면 음악이 좋았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음료수를 이렇게 사와서 참 음악을 좋아서 잘 들었다 이런 게 했을 때 정말 내가 이 방송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 이 음성 같은 걸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훈련이 돼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라디오 DJ에 도전하세요. 아니 화면을 보니까 정말 모두 선생님도 물론 너무나 지금 목소리가 좋으시지만 다른 분들도 진짜 프로 못지않게 아니 프로처럼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고 진행도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방송하는 날 예. 아침부터 방송 전까지 어떤 준비를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방송 전에 일단 기기 점검을 하고요. 네. 또 저희는 방송 전에 아침 체조 방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 15분 전에 체조 방송을 틀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기기 점검 후에 체조 방송을 틀어주고 이제 하루에 4명인데 네. 3명이 방송을 해요. 30분씩. 예. 그래서 10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명이 방송을 할 때 네. 나머지 3명은 건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스피커는 잘 나오는지 또 어디는 또 혹시 소리가 너무 적지 않은지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청취자들에게 좀 불만 사항 같은 것도 듣고 예. 좋은 얘기도 듣고 하겠네요. 예, 그럼요. 야단도 맞고요. 야단 맞을 때도 참 많아요. 예. 그렇군요. 지금 혹시 총 진행되고 있는 코너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18 코너가 있어요. 18개. 네. 그 중에서 혹시 인기 있는 베스트 3 정도를 꼽으신다면? 당연히 책 읽고 행복 더하기 코너 제가 선생님이 하시는 그리고 또 선생님 하시는 코너.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갖는 코너가 예. 아름다운 우리 강산. 아.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의 뭐 아름다운 곳을 명승지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예. 역사적인 또 건물들 그런 걸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또 예. 음악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음악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코너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즐겨 듣고 있고요. 네. 하나 더 꼽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행복한 실버 생활. 네.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제 행복한 실버 생활이니까 그때 뭐 노인들이 알아서 유의해야 될 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폭우에 조심하시라는 거. 또 뭐 여름에는 또 더위에 조심하라든가 이런 네, 내용들을 일상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시, 뭐 그때 계절에 맞는 시를 또 낭독해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군요. 사실 모든 코너들이 인기 많지만 그 중에도 조금 더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군요. 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네.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옛 노래를 많이들 좋아하셔서 네. 옛 노래가 나오면은 춤을 둥실둥실 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죠? 우리 뭐 두만강 푸른 물에 이렇게 그런 시작하는 노래는 그런 알죠. 것들이 있거든요. 두만강 알죠. 이 정도까지 저도 아는데 됩니다. 그럼 막 춤추셔요, 덩실덩실.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또 행복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좋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초청해. 초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디오라는 게 어떤 주제도 있고 코너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뭐 코너 짤 때는 어떻게 짜는지 주제는 또 어떻게 정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20명 가량이 복지센터 내 방송 PD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많으시네요. 하루에 3명 내지 4명이 조를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주제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책 읽고 행복 더하기,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실버 생활, 이렇게 각자 타이틀을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송하실 때는 좀 기분은 어떠세요? 방송할 때 기분은요. 네. 이제 방송 진행자라는 거는 내 마음이 청취자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게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 때마다 마치 내가 연인에게 사랑을 속삭이듯 그런 네.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디오 DJ를 시작한 이전과 이후 어떤 것도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제 개인 네, 생활에서요. 개인 삶에서. 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읽고 행복 더하기라는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 단편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장편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네. 단편들을 소개할 때 전 후편으로 나눠서 소개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편을 소개했을 때 이제 후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 저한테 또 직접 와서 다음 회 기다린다고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자연히 내 생활이 방송에 중심을 두고 생활을 하게 돼요. 아, 다음에는 뭐 혹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맨날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서 내가 한 걸 다시 들어보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방송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게 달라진 점 같아요. 또 그러고 하나가 한 번이 끝나면 또 다음 원 거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일주일이 너무 짧아요.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녀분들 네.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조금 옆에서 지원해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본인 이제 위주의 그렇죠. 라디오 DJ로서의 어떤 한 주를 준비하고 이 짧은 시간에 행복하게 보내시는군요. 네. 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말 꽃이 피는지 새가 우는지 네. 낙엽이 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꽃이 피면 그걸 또 라디오 가서 예, 이야기해야 되니까 예.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고. 맞아요. 아, 왜냐하면은 네. 그 계절의 변화든지 뭐 시대의 흐름 같은 거를 네. 아무래도 남보다 좀 먼저 알고 있어야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런 부분은 결국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또 이 라디오의 어떤 묘미라고 하면 이 사연 소개라든지 네. 어떤 청취자와의 소통이 있잖아요. 네. 청취자와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연 소개는 특별한 행사 때만 하고 네. 이제 평소에는 그 사연 소개가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한 행사 때만 하는데요. 그 청취자와의 소통은 평소에는 이제 우리가 방송할 때 방송실 부스 밖에서 회원님들이 막 응원을 해주세요. 예, 그럼 막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소통이 참 재밌고요. 네. 또 이제 그 간혹 뭐 수고한다고 음료 같은 거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때 아주 뿌듯한 소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의 열린 라디오 뭐 이런 네, 수준으로. 예, 보이는 라디오 그런 수준이고요. 지난주에는요, 어떤 회원분이 제가 방송하는 것을 녹음해 가지고 가서 집에서 듣는데 네. 너무 위안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좀 먹먹해진달까 감동을 너무 받았고요. 그렇죠. 좀 더 방송을 열의를 가지고 성심껏 해야 되겠다는 아주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소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DJ를 하신 몇 년 되신 거예요, 하신지? 저는 4년째입니다. 4년, 4년이면 꽤 오래되셨는데 그동안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단편들을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난 여름에 그 에드갈랜 포의 검은 고양이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느 회원 한 분이 네. 막 그 벽 속에 고양이 위치를 내가 잘못 말했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맞을 게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도 이제 재미로 네. 저 옛날을 회상하면서 아. 그냥 재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내기를 걸고 막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막 웃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소통이네요. 네, 청취자와의 네, 소통. 예, 내가 이제 읽은 거를 들었으니까는 와서 네. 그렇게 또 자기 생각 기억과 다르다고 일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혹시 좀 실수했던 적도 있으신가요? 저도 방송하면서 생방송에서 실수한 적이 꽤 있거든요. 예, 실수한 적은 기기 때문에요. 기기를 뭐 그러니까 밖으로 말이 나가는 걸 모르고 네. 우리끼리 뭐 막 얘기를 나눴을 때 이거를 완전히 껐어야 되는데 네. 오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예, 모르고. 예,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껐다 켰다 하는 거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네. 올려놓고 그냥 나도 모르게 지금 오늘 배가 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점 말고 혹시 또 좀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이게 기계 만지는 점도 그렇고 다른 점들은? 요즘 어려운 점은 저희 그 노인분들은 그 청력의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똑같은 소리를 어떤 분은 시끄럽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또 작다고 하시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만 그 회원들끼리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 이제 조금만 목소리가 커도 아프게 느끼실 수도 있고 힘들게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 어느 분들은 조금 잘 안 예, 들린다 예, 이렇게 예, 느끼실 수도 예, 있군요. 그걸 예. 이제 어떻게 풀지 네, 네, DJ 선생님들이 모여서 네, 네. 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라디오 DJ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뭐 목소리를 좀 잘 뭐 가다듬고. 예, 가다듬어야 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이제 자꾸 제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해서 들으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제가 평소에 말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돼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런 점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방송 일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을 좀 더 빨리 알아야 뭐 또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성장에 결국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혹시 따로 하는 발성 연습 같은 것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아. 부분이죠. 부모님 감사드리고 또 이게 들으면서 라디오를 네, 항상 네. 녹음해서 들으시니까 예, 예. 조금 어색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정을 네, 하시는군요. 그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제2의 인생으로 좀 즐기기 위해서 라디오 DJ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혹 어떤 분들은 조금의 수익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창의적인 어떤 그 여가 활동 예. 이렇게만 연결시키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뭐 거마비 정도 받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뭐 700만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방송 DJ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여가를 즐겁게 보내시면서 또 그것이 풍요로운 경제 생활과 밀접하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송 노하우를 유튜브와 연결시켜서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더 나아가는 방향들을 네.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지금 4년째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 라디오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몇 분 정도 진행하시는 거예요? 30분 진행인데요. 네. 네, 이제 음악이 한 6곡 뭐 그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12분에서 네. 원고 양으로 보면 12분에서 뭐 앞뒤예요. 네. 그럼 노래 빼고 한 12분에서 15분 정도라고 했을 때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 시간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즐기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역량이 네. 발휘되는 거를 알게 되고 스스로 깜짝 놀랄 거예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뭐 방송을 내가 하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좀 뭐 잘하지는 못해도 일단 멀쩡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팁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즐기다 보면 충분히 본인의 재능을 꺼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앞으로의 어떤 목표와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방송 DJ 활동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더
잘 해내야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시대의 흐름이 요새는 유튜버가 아주 대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시니어 유튜버가 되기 위한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젠가는 유튜브 속에서 휴대폰으로 만나는 네, 날이 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디오 DJ를 꿈꾸는 중장년층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주춤주춤 하지 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아, 간단 명료하게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인의 재능은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을 뿐 언젠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실버 라디오 DJ에 대해서 또 많이 들었고 저도 좀 한 수 배웠던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을철, 건강을 지키는 운동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면역력이 약화되는데요.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걷기와 조깅을 하면 좋은데요. 유산소 효과가 높은 걷기와 조깅은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자전거 타기는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기 마련인데요. 안장 높이, 핸들과 거리, 적절한 속도를 사용해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심폐지구력 향상과 하체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을 권장해드립니다. 단풍과 같은 나무와 꽃을 구경하면서 등산을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가을에는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기 때문에 등산하기 전 적절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클럽!